이번 시간에는 그 각계전투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10장에서 이제 자본을 공부해, 자본. 자, 그래서 주식회사 387페이지 보시면은 뭐 주식회사 나오고 뭐 주식회사의 등장,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유가증권 할 때 간단히 설명을 했죠. 뭐 사실은 뭐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련은 크게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읽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험에 뭐 유한 책임이 뭐냐, 뭐 유통성을 보장하자 뭐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상법상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주식회사의 특징, 뭐 장단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에서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다 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모집 설립 먼저 설명하면은, 자, 주주를 모집해가지고 설립을 하는 게 모집 설립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발기 설립은. 예를 들어, 야, 우리 주식회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여러 명이 모이는데요. 그걸 이제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자, 발기인끼리, 지네끼리 알아서 만들면은 그게 발기 설립이에요.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네끼리 뭉친 사람들끼리 그냥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게 발기 설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 돈 갖고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끌어들이자 해서 신문에 광고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회사를 만들면 그게 모집 설립이다. 역시 뭐 상법 규정이니까 부담 없이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회사의 자본.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더 이상은 안 그릴 거예요. 마지막 이제 대차 대조표를 그렸어요. 자,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 자본이에요. 그래서 1번 유동자산, 2번 고정자산, 1번 유동부채, 2번 고정부채. 그 다음에 다시 유동자산을 중분리를 하면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중분리하면은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했나?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게 이제 요쪽이에요.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이익잉여금, 네 번째 자본조정.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쪽 자본을 주로 공부할 거다. 자본을. 자, 그래서 네 388페이지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자본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 주주나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붕괴되므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최소한 유지해야 할 자본의 금액을. 자, 주식회사라는 게 많은 수의 주주 내지는 대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회사를 영위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다 경영에 참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자기의 경영권을 위임을 하게 되죠. 보통 그분들을 우리가 이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 임원진한테 위임을 해요. 자기 경영권을. 그래서 그 특수한 몇몇이 모여서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임원진들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사람의 주주가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결과도 있지만 사실은 뭐 특정 몇몇의 대주주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인사권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쨌든 주식회사는 51% 이상만 들고 있으면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 회사가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또 그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이 채권자, 나는 채무지만 이 채무를 갖고 있는 내 상대방은 누구다? 채권자.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나 이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주식회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죠. 아무도 여기다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은 주식회사가
최소한 유지해야 될 자본의 금액을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발행주식수, 액면 금액. 자, 우리가 사채에서도 액면이라는 게 있었죠. 표딱지 그 표면에 써 있는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액면이 있는데요. 자, 주식 회사가 최소 한도로 유지해야 될 자본금의 금액이 바로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얘를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본금.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한다. 이 자본금을 함부로 네 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정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회계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회계학은 그냥 자본금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하면 돼요. 회계학적으로는. 왜? 우린 이거만 알면 돼요. 이게 뭐 법정 자본주의가 든지 뭐 상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든지 우리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전반적인 그 흐름을 알리면은 그런 내용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 법정, 그게 법정 자본주의다. 그래서 389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즉 자본금은 소액주주나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최소한 보유해야 될 재산의 기준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자본금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 자본금은 법적에 이제 이 자본금을 손댈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본금이라는 것을 즉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라는 것을 손대지 말라. 즉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소액주주나 채권자, 나의 채권자들이 피해가 갈 염려가 있으니까 이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죠. 회사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건 어때요? 늘어나는 건 좋죠. 회사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좋은데 굳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늘어나는 건 오히려 채권자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법에서는 이걸 함부로 손대지 마. 이게 법정 자본이에요. 근데 늘어나는 건 좋다, 안 늘어나는 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왜? 늘어나는 건 좋은데도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그거 보시면은, 수권자본제도다 해서 389페이지 둘레 다섯째 줄인가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했다. 수권자본제도. 자, 그래서 수권자본제도가 뭐냐? 자, 수권, 권한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본금을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처음에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 수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0만 주를 처음에 100만 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요.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 100만 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발행주식수라면은 지금 현재 상법에서는 이 수권 자본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보통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수의 4배인가 될 거예요, 4배. 지금은 뭐 정확히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법 공부하는 지 오래돼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400만 주.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100만 주 발행했다. 그러면 내가 발행한 주식수의 4배 정도. 즉 400만 주 범위 내에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현재 100만 주 발행했는데 앞으로 2만 쯤까지 발행할 땐 지 맘대로 하면 돼요. 회사 맘대로. 이해돼요? 요까지는 네 맘대로 발행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할 주식수의 4배 이내에서는 권한을 줬어요.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수권 자본주의 수권. 자, 얘는 지금 발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발행 안 했죠? 발행한 거는 100만 주만 발행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걸 수권 주식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400만 주를 우리가 수권 주식수다. 얘는 발행 주식수다. 그럼 여기다가 액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수권 자본금이 되겠네. 얘는 발행 자본금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회계에서는 요거만 따지는 거지. 요거만 따지는 거. 수권은 우리가 굳이 뭐 크게 신경을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늘어나는 건 좋으니까 그걸 어쨌든 자본금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못하게 돼 있다. 근데 늘리는 건 좋으니까 그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절대 시험에는 뭐 수권자본금이 뭐냐 이런 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다 상법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수권자본제도가 뭐다? 발행자본금이 뭐다? 수권주식수가 뭐다? 또 수권자본금이 뭐다? 수권주식수가 뭐다? 발행주식수가 뭐다?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서 첫 번째 의결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의결권. 자, 회사의 주식회사의 주인을 우리가 주주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 자, 그 주주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주식인데요. 그 주식을 분류할 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보통 주식과 우선 주식으로 나눠주겠다. 보통 주식과 우선 주식. 자, 그래서 보통 주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아줌마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뭘 줘요? 무슨 짜장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그냥 알았슈 하고 그냥 짜장면 갖다 줘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보통이다 그러죠.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굳이 가서 아줌마 꽃배기 하면은 더 많은 양을 갖다 줘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줌마 짜장 주세요 그러면 그냥 짜장면 보통을 갖다 줘요. 자,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할 때 아줌마 주식 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갖다 줘요? 그냥 보통 주식을 갖다 줘요. 그런데 굳이 꽃배기가 아니네요. 우선줄 주세요 그러면 우선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주식이라는 게 정의가 없어요. 보통 주식 원래 정의가 없어요. 그냥 주식이 하나다 그럼 뭐예요? 주식이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다.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한 종류밖에 발행을 안 했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다 보통이에요. 근데 우선주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굳이 걔는 우선주 대신 다르게 부를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칭 때문에 나온 게 뭐다? 보통주다. 보통주. 자,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주식이다. 그럼 뭘 얘기한다? 그냥 보통이다, 보통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보통주는 자, 그 주주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주예요. 자, 그 주주가 한 주당 의결권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 한 개당, 주식 한 장당 의결권 하나예요. 예를 들어 주식을 100장 들고 있다. 그러면 의결권이 100개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0주다. 10,000주를 갖고 있는데 내가 2,000주를 가지고 있다. 2,000주. 내가 현재 2,0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내 의결권이 몇 개? 2,00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00개. 몇 개 중에? 10,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내가 2,00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프로를 갖고 있어요? 20%를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10,000개 중에 2,000개를 갖고 있으니까 20%예요. 그죠? 총 10,000개 중에 2,000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분율이 몇 프로다? 20%다. 지분이 뭐예요? 몫이잖아. 내 몫이 얼마냐? 내 몫이 얼마냐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지분율이 20%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3,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분율이 30%다. 그러고 얘가 손을 한번 들으면 30%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한 명이 3,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찬성 그러면 어떻게 해? 30%가 찬성한 거예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본주의는 돈 앞에 평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본주의는 돈 앞에 평등이지 머릿수대로 평등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51%예요. 그럼 한 사람 손 들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통주는 뭐가 있다? 의결권이 있다. 기본적인 주식의 기본단이에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다. 자, 보통 주식 굵은 글씨만 읽어보죠. 그 첫 줄만 읽어보고요. 보통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대적 의미에서 표준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디서? 자, 주주들 모인 자리에서 그 주주들이 모인 자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금 유식하게 주주총회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회사의 신주 발행 시 우선적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걸 갖다 신주 인수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나 보통 주주는 회사의 손실 부담 및 잔여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채권자보다는 열의적 위치에 있다. 채권자 다음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자, 채권자 다음 위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으면 당장 누가 먼저 돈을 챙겨가요? 빚쟁이들이 먼저 들고 가요. 그죠? 빚쟁이 들고 가면, 그러고도 남으면은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자녀 청구권이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채권자보다는 내가 열의적이다. 그 다음 단계라는 얘기예요. 왜? 당연히 주인은 내가 빚 갚을 거 다 갖고 남으면 그래도 내 거지요. 안 남으면 손 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가 있다. 1000주. 자,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나가 510주를 들고 있었다. 510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친구 3명이 490주를 들고 있었다. 자, 숫자상으로는 얘들이 3명이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왜? 내가 몇 프로?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51%의 지분. 그러다 보니까 야, 4명이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손든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다수결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한 거예요. 얘네는 다 찬성해봤자 49명이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나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보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주식을 더 발행하자. 그랬다. 주식을. 자, 주식을 더 발행해서 지금 1000주가 있는데 2000주로 만들자 그랬어. 1000주를 더 발행하자. 플러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다면은 그럼 누굴 주든지 그건 마음대로일 거 아니에요. 회사 마음대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안 해놓는다면은 그야말로 힘센 놈 마음이에요. 나 딴 사람한테 줄래. 예를 들어, 자, 이 경우에, 야, 새로 발행된 주식은 얘들한테 다 나눠주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얘는 나중에 합치면 1490주가 될 거고요. 얘는 510주가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하루아침에 병신 내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지분율하고 동일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주를 더 발행한다. 그럼 적어도 얘가 510주를 더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기껏해야 490주밖에 못 들고 가. 그래야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는데 얘들 경쟁자가 다 들고 갔다. 그럼 허구한 날 싸워요. 회사 주인이 맨날 바뀌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즉 새로운 주식을 뭐라 부른다? 신주다.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건 주식 하나당 다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서 갖고 가는 거. 그걸 우리가 신주 인수권이 있다.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주식 읽어보죠. 우선 주식은 보통 주식에 비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갖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적 경영권이 제한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 보통주는 뭐를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있다. 경영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주는 세상에 다 공평하죠? 세상은 참 공평해요. 얼굴이 이쁘면 약간 머리가 좀 맹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는 좋은데 얼굴이 아니라든지, 뭐 가난한데 머리는 좋고 부자인데 머리는 나쁘고, 어쨌든 세상은 공평해요. 자, 우선주 보니까 뭐에는 우선한대요. 제목에 보니까 우선하는 거죠. 근데 다 우선하냐? 그러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특정 상황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뭐보다? 보통주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없는 게 뭐냐? 우선주에서 없는 게 의결권을 보통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면은, 자, 자본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은 보통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우선주도 역시 우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액면 항상 동일해요. 동일한 회사의 주식 금액은 동일해요. 액면이 항상 동일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회사의 액면은 항상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항상 우선하면 얘가 비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얘는 특정 권리에 있어서는 우선하지만 얘보다 뭐가 없다? 의결권은 없다. 얘가 주인이라는 얘기 사실. 얘는 의결권이 보통 없다. 그 대신 뭐에 우선하느냐 보니까 그럼 의결권을 안 주는 대신 뭘 줘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뭘 줘요? 돈으로 때우는 거죠. 돈 주는 거 돈. 그러니까 이익 배당이라든지 자녀 재산 분배 같은 데서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 게 일반적이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법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성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우리가 역시 살펴봤죠 앞에서. 자,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이 설립돼 있는 주식이 상장 주식이고요.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주식이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근데 비상장 주식 중에서 요새 뭐 IT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그 신기술 뭐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우리가 시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줬죠. 자, 그 친구들이 뭐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라고 그랬죠. 증권업 협회 등록된 주식인데요. 자, 그런 주식들이 보통 이제 비상장 주식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시장이 없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따로 모아서 별도의 시장을 하나 만들어줬죠. 증권업 협회다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 친구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닥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걔도 비상장 주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우리가 주식, 유가증권을 구분할 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그 코스닥까지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 코스닥까지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6번 자본의 분류가 가지고 자, 자본의 분류 보니까 일단은 대분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렇게 나오고요. 자,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건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분류. 그래서 법정자본금이냐 기타 자본금이냐. 법정자본금은 소정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 자본 항목. 자, 자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주주들이 낸 금액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주주들이 낸 그게 법정자본금이고요. 기타는 법정자본금 이외에 소유주 지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로 가서 경제적 측면에 의한 분류에서 불입자본금 유보익. 자, 불입은 뭐예요? 납입을 다른 표현을 할 때 불입했다 그렇게 하죠. 불입. 주주가 낸 게 불입자본금이고 유보이익은 돈 벌은 거다. 이게 장사에서 벌은 거. 일단 개념만 간단히 살펴주시고요. 자, 2절로 가서 주식 발행을 좀 보죠. 주식 발행. 자, 주식 발행. 한번 읽어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예정이죠? 예정이니까 아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수권 주식수라고 그런다고 했죠. 수권 주식수. 그리고 일주의 금액이 뭐예요? 그게 액면이에요, 액면. 그 다음에 발행한 주식의 수. 그러니까 예정인가하고 과거하고, 미래하고 과거죠. 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인가요? 어쨌든 내가 발행할 거, 그러니까 총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거, 내가 현재 발행한 거, 일주당 금액,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하면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총수 수권 주식수죠. 수권 주식수의 4분의 1 수권 주식수의 4분의 1까지는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에서 잡은 거는 5천만 원 이상, 뭐,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읽어주시고요. 자, 주식의 발행을 한번 읽어보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그 보면, 제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액면 발행이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자, 액면 발행 우리가 사채에서 살펴봤죠. 사채에서 살펴본 거하고 똑같대요. 자, 똑같아. 자, 예를 들어, 지금, 액면이 5,000원이다. 액면이 5,000원짜리. 자, 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액면 5,000원짜리다. 자, 액면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발행했다. 5,000원에. 자,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분개요. 차변, 대변.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발행했다. 차변, 현금 5,000원 들어오죠. 근데 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5,000원 이렇게 자본금 5,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좀 보죠. 자, 그래서 액면 5,000원. 자,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를 설립해서 한 주만 발행했다고 쳐요. 한 주. 한 주는 좀 심심하네.
10주를 발행했다고 치죠. 10주. 자, 10주를 발행했으면 이쪽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이다. 5만 원. 자, 이쪽도 역시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회사를 이렇게 설립했어. 자, 근데 이 회사 설립할 때 가만히 보니까 돈이 5만 원 갖고 영업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업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건 10명이 발행했다고 쳐. 10명이 한 주씩 발행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이러저러한 회사 만들 건데 니도 좀 들어올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너무 따지는 친구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들 하는 꼬라지가 시원찮어. 시원찮으면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가요. 친구들이 조금 별로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갔어. 자, 안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5만 원 갖고 진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후에는 얼마를 벌었느냐? 1년 후에 예를 들어 2만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 2만 원을 버니까 어떻게 돼요? 2만 원을 버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 5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이 돼 있겠죠. 7만 원이 돼 있고 여기도 역시 7만 원이다. 근데 이 7만 원의 내용을 보니까 본전이 얼마예요? 본전이 5만 원이죠. 그래서 이걸 본전을 우리가 처음에 회계원리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자본금을 본전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자, 본전이 5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은 이익이. 자, 이렇게 이제 7만 원이 됐어요. 7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보니까 어때요? 배 아프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파요. 옆집에서 돈 조금만 잘 보면 아주 기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끼고 싶어. 자식들 보니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내년에 10만 원 벌 것 같아. 그래서 야, 나도 끼자. 그랬어요. 나도 끼자. 하면서 얘가 워낙 싸가지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러니까 끼자. 그러니까 그래 껴라. 친구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니네 처음에 5천 원씩 냈지. 나도 5천 원만 낼게. 한 친구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니들 처음에 5천 원씩 냈으니까 내가 5천 원 낼 테니까 끼워주라. 그럼 여러분 끼워줄게, 안 끼워줄게요? 안 끼워줘? 아주 인심들이 사납네. 안 끼워줄 거야? 왜? 왜? 아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그럼 얼마를 받으면 끼워줄게,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끼워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야 이러저러해서 한대 얼마를 내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아껴줘. 그럼 친구하고 이렇게 되잖아. 합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얼굴 빨개질 정도로 딱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지. 그냥 안 돼 그러면 자식 돈 벌더니 달라졌네. 배불렀나 봐. 그만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가 얼마를 내야 맞아. 자, 봐요. 자, 처음에 내가 5천을 냈지만, 이제는, 지금 이게 몇 명이라고 써요, 주주가? 10명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10주인데, 자, 이제 한 주당 가치가 얼마예요? 7,000원이요? 언제 5,000원이 아니요. 왜? 어제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돈을 벌었다고. 얼마? 7,000원, 한 주당 7,000원짜리로 만들었는데, 저 자식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그 자식이 10주를 또 사서 들어온다고 가정해. 자, 5,000원에 사들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게 5,000원? 그럼 5만 원에다가 내 돈 12만 원이 되는 거죠? 12만 원이 됐을 때 몇 주요? 20주가 되지, 20주. 10주를 더 들고 왔다고. 그럼 뭐 한 주당 얼마요? 6천 원이 되잖아.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얼마짜리였어? 7천 원이었잖아. 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천 원을 얘한테 나눠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7천 원짜리니까 너도 얼마 내고 들어와야 돼, 이제. 7천 원 내고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야, 지금 7천 원짜리인데 나는 5천 원 내고 들어오면 이건 도둑놈이지. 그렇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도 이제 7천 원 내고 들어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까 법정자본주의에서 이 자본금 어떻게? 액면 곱하기 발행주식수였다고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는 7천 원, 그래서 이제 7천 원에 받았다 이거죠. 7천 원. 이걸 7천 원에 발행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현금이 7천 원이 들어올 거예요. 7천 원이 들어오면서 대변에 역시 법에서 정해준 자본금은 얼마야? 5천 원이요. 5천 원인데 2천 원을 더 냈죠. 2천 원 더. 자, 2천 원 더 냈는데
돈 이유고 보니까 얘는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을 했는데 뭐를 초과했어? 액면을 초과해서 낸 금액이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 돈은 누가 낸 거예요? 이 돈은 주주가 낸 거예요. 주주. 그죠? 장사에서 번 게 아니죠. 주주가 낸. 자, 주주가 낸 돈이기 때문에 얘는 자, 액면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액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본금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자본잉여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있죠. 거기다가 주주가 액면을 초과해서 낸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에다 포함을 시킨다. 자본잉여금. 자, 어쨌든 자본잉여금은 뭐냐?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회사로 더 들어온 거예요. 주주가 낸 돈 중에 저건 다 주주가 낸 돈이에요. 어쨌든. 근데 액면은 초과해서 내지는 주식의 발행 이외의 다른 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주주가 낸 돈의 합계를 모아놓은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걔는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자, 이제 그 주식을 자, 5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홀딱 다 까먹었어. 까먹었으면 이제 좀 싼 가격에 받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3만 원 남았는데 너도 5천 원 내. 그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천 원 될 거예요. 그죠? 3천 원. 자, 이제 이걸 3천 원에 발행했다. 3천 원. 자, 그럼 대변. 돈이 얼마 들어와요? 현금이? 이제는 3천 원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법에서는 어쨌든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자본금 지켜 그랬다고. 그래서 역시 자본금 얼마? 자본금은 5천 원. 자, 사채 발행할 때는 비슷하죠. 자, 2천 원이 이제 적다. 2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주식을 어떻게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자, 우리가 자본 잉여는 뭐예요? 남은 거죠? 잉여는 남은 거예요. 얘는 남았어, 안 남았어? 모자랐죠? 모자랐으니까. 자, 우리가 자본 중에서 좀 갈대가 끌적지근한 애들은 다 어디로 보낸다? 이런 친구들을 다 자본 조정에다 보내. 자본 조정. 자, 이름대로 분류하기가 좀 찝찝한 친구들을 어떻게? 자본 조정에다 보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본 잉여금으로 갈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가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가요. 자, 그런데 한 회사에서 주식이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되고 어떤 때는 주식이 할인 발행돼서 할인 발행되고 자, 그게 조금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무조건 자본잉여금, 모자란 건 무조건 이러니까 자, 요게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상계 처리하자는 얘기야. 동시에 있을 때는 상계 처리하자. 거의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왜? 잘 팔리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죠. 아니면 쫄딱 망하다 잘 나가. 물론 쫄딱 망하다 잘 나갈 수는 있겠죠. 대박 하나 터뜨리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동시에 발생될 때는 어떻게? 상계 처리하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발행할 때 이미 이게 있었다 그러면 서로 상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발행했고요. 이걸 나중에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식 발행 여기다가 똑같은 금액이면 여기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상계 처리돼서 장부에는 안 나타나겠죠. 어쨌든 두 개가 있으면 동시에 상계 처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1번은 지금 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393페이지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요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할 때 유형자산을 받고 뭘 줬다? 돈을 줘야 되는데 뭘 줘? 주식을 준 경우. 그러니까 현물 유형자산 취득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죠? 유형자산을 살 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때 주식을 주고 산 경우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발행비 회계 처리 그랬어요. 주식 발행비 회계 처리. 자, 우리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발비.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자고 그랬죠? 그만큼 빼고 발행된 걸로 보자. 그럼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써요? 역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 주식 발행비 다 각각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자, 예제 2번을 보죠. 자, 소망주식회사는 보통주 100주를 현금으로 발행했대요. 자, 사항별로 회계 처리하라. 단 기존의 주식 발행 초과금 및 할인 발행 자금은 없으며 신주 발행비로 현금 2만 원을 지출했다. 자, 지금 보통주 100주를 발행했죠. 자, 밑에 상황에서 얼마에 발행했어요? 5,000원에 발행했어. 5,000원에. 자, 5,000원에 100주를 발행했다. 5,000원에 100줄 발행했으니까 돈이 얼마 들어와요? 현금 50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액면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역시 5,000원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때 주식 발행비로, 신주 발행비로 얼마를 돈 주었다? 2만 원 냈다는 얘기, 2만 원.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2만 원 나갔어요. 2만 원. 자, 이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하자? 주식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그랬죠. 주식의 발행가액. 주식의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50만 원이죠. 그러면 2만 원을 빼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다는 얘기야? 48만 원에 발행했다는 얘기야. 48만 원. 그러니까 여기 이 2만 원이 들어갈 차변 계정 과목이 뭐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계 자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회계처리 해도 되고. 아시겠어요? 주식이 얼마에 발행된 거다? 48만 원에 발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주식 발행비는 빼자. 50만 원에 발행했는데 어떻게? 2만 원 들었으니까 48만 원에 발행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된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상황 2번에서 주당 3,000원에 발행했다. 자, 이제는 주당 3,000원에 발행됐으면 어떻게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3,000원 곱하기 100주 30만 원이네요. 30만 원. 자, 그럼 이제 교재처럼 풀지 말고 바로 풀죠. 자, 30만 원에 발행했는데 얼마 나갔다? 2만 원 나갔죠. 그러니까 얼마에 발행된 게? 28만 원. 28만 원 돈 들어왔자. 대변에 자본금은 역시 50만 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22만 원 입이네요. 어떻게? 여기다가 주식 할인 발행차 주할차가 돼요. 그죠? 자, 3번 상황을 보죠. 3번 상황은 이제 7,000원에 발행했대요. 7,000원. 자,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7,000원 곱하기 100주 70만 원인데 2만 원 썼죠? 그러니까 얼마? 68만 원. 68. 자, 대변에 역시 자본금은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인데 68만 원, 18만 원 더 들어왔죠? 자, 18만 원은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로 간다? 자본 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어디로 간다? 자본 조정.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본 잉여금. 모자랐다. 자본 조정. 이렇게 가는 자본 조정.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자본 조정 지금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죠?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지금 어디 있어요? 하변에 있죠. 근데 야를 대변에다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달고 넘어오는 거예요. 부호는. 이게 회계에서 이 중간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 막대기는 이꾸루 요걸 보신다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 반드시 부호가 반대 부호로 가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분계 어디에 있어? 대변에 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표시하는 건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가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 누계, 대변 있죠. 역시 어떻게 했어요? 시두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인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간에 있는 막대기를 어떻게 부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94페이지, 394페이지 보면 자본의 증가와 감소. 그래서 첫 번째가 증자다, 두 번째가 감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증자 해놓고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그래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자, 증자를 보니까 실질적 증자가 있고 형식적 증자가 있대요. 실질적 증자가 있고 형식적 증자. 자, 실질적 증자는 자,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뭐가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형식적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말로만 증가했다. 말로만.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굵은 글씨만 보죠. 실질적 증자 바로 첫 번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유상증자라고도 한다. 유상증자. 자, 형식적 증자는 보면 그 밑에 줄에 바로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증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끝 부분에 보시면 굵은 글씨 자본의 구성 내역 간의 변화만 있다. 자본의 구성 내역 간에. 즉 자본의 구성 내역이 뭐래요? 이게 전체가 자본이고 이 자본의 구성 내역 간에만 변화가 있다. 자, 그 실질적 증자의 세 번째 줄 보죠. 세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말로 해도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줄에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있죠. 그거하고 밑에 박스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해요. 자, 예를 들어 현재 부채 50만 원, 자본금 30만 원, 자본잉여금 20만 원. 그럼 대변 합계가 얼마요? 총 100만 원이죠. 차변 합계 역시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 합계 100만 원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식 10만 원을 액면 발행했다.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자, 이쪽이 100만 원이고 이게 50만 원이고 1번이 30만 원, 2번이 20만 원. 이 상태였나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식을 10만 원을 액면 발행했다. 액면. 자,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 현금 들어왔죠? 현금 얼마? 1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10만 원의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이 110만 원이 될.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 변화가 없고 여기는 자본금이 10만 원 드니까 여기서 10만 원에서 야가 40만 원 됐어. 40만 원, 20만 원, 50만 원에서 역시 110만 원. 이렇게 하는 걸 유상증자라고 한다. 돈 들어온 거예요. 유상증자.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증자를 보세요. 형식적 증자. 자, 역시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 부채 50만 원, 자본금 30만 원, 자본잉여 20만 원. 이거 똑같은 상태예요. 자, 똑같은 상태에서 자본잉여금 1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자본잉여금 1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지금 자본잉여금 20만 원 있는데 이 중에 10만 원을 떼가지고 여기로 보냈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건 공부를 안 했는데, 자, 사실 자본잉여금은 누가 낸 거예요? 주주가 냈죠, 주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은 저쪽 4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자본잉여금 해놓고 1, 자본잉여금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보죠. 400페이지에 1번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이란 주주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과 이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죠. 자본거래를 원천으로 해서 발생된 잉여금이다. 어쨌든 주주들이 낸 거예요. 즉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으로 영업활동 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과 구분돼야 된다. 자,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내 장사에서 벌은 돈에 영업활동 결과 발생된 이익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어쨌든 주주가 액면을 초과해서 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돈이 더 증가한 경우에 처리하는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5번째인가 6번째 보시면은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 자본잉여금이 구분돼야 된다. 그런 게 있었죠? 잉여금의 구분 생각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지가 벌은 거예요. 벌은 거니까 써도 돼, 안 돼? 지 맘대로지. 그런데 이 자본잉여금은 누가 낸 거예요? 주인이 낸 거란 말이에요, 주인은. 즉, 얘 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은 거의 본전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어쨌든 얘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고 얘는 어쨌든 주주가 낸 거예요. 액면을 초과해서. 그죠? 어쨌든 둘 다 누가 낸 거예요? 주주가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에 가깝다는 거예요. 본전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줄여보시면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납입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자본전입 가로 열고 무상증자다. 자본전입. 자, 자본에다가 전입시킨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죠.
이 현 주소지에서 빠져나가고 새 주소지로 들어갈 때 그걸 갖다가 전입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은 어디다가 자본에 전입한다든지 자본에 전입.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무상증자. 증자는 증자인데 뭘로? 무상으로 증자한다는 얘기예요. 무상증자나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본잉여금은 사용 용도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어떻게? 자본에 전입하든지 아니면은 손실이 났을 때 빵꾸 때우든지 딱 두 가지만 써라. 그리고 그 줄 맨 끝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배당의 재원은 될 수가 없다. 배당. 주주들한테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뭐냐면은 자, 자본을 증자시켜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394페이지로 가세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자본잉여금의 용도는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자본잉여금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떼가지고 자본에 전입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일단 자본잉여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이걸 떼서 쓰겠다는 얘기죠. 자, 대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차변으로 보내면서 자본잉여금 10만 원 해놓고 그 대신 뭘 줬대요? 주식을 발행했대. 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또 동일한 얘기예요. 다시 그 394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본잉여금 10만 원을 자본에 전입했다. 그래서 증자 후 자본잉여금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본잉여금을 쓰는 용도가 자본전입. 요 자본전입을 통상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무상증자다. 이렇게 표현. 무상증자. 그러면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금이. 이렇게 표시한다. 자본금 얼마? 10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자본잉여금 10만 원 줄고요. 그 대신 바로 자본금이 10만 원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얘기돼 있고 결과적으로 10만 원 들었으니까 40만 원. 자, 우리 무상증자 전에 이쪽 학기 얼마? 50만 원. 한 후에도 역시 50만 원. 그러니까 단순한 무상증자의 경우는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총액에는 변화 없다. 그러나 얘들 구성 항목 간에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5페이지 보면 요걸 이제 형식적 증자다. 말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무상증자다. 그러면 형태에서 395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은 형식적 증자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본전입.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화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배당, 전환사채 전환, 전환우선주의 전환. 해서 일단은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왜? 지금 전환사채가 뭔지, 주식배당이 뭔지 공부를 한 적이 없죠. 그죠? 물론 전환사채는 중급에서 할 거예요. 전환우선주도 우리가 중급에서 공부할 거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니까 아,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 신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발행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다 즉시 당좌 입금했다. 자, 주식을 발행한 거네요. 차변, 대변. 얼마에 발행했대요? 6,000원에 발행했대. 몇 주를? 1000주를. 그러니까 즉시 그 돈 받아서 어떻게 했다? 당좌 입금했다. 그러니까 차변, 당좌, 예금. 얼마예요? 600만 원. 자,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는데요. 자, 액면을 먼저 봐야 되죠. 액면이 얼마예요? 5,000원이네요. 5,000원, 1000주. 그러니까 얼마? 500만 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더 차변이 많네요. 어떻게?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한.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본잉여금 100만 원과 이익준비금 20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고 신주 600주를 발행해서 교부했다. 자, 신주를 600주를 어쨌든 발행해서 교부를 했대요. 신주 600주 액면이 얼마겠어요? 5,000원이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자본금이 들어올 거예요. 자본금. 지금 이 문제는 액면이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자, 어쨌든 자본금을 늘리는데 뭘 사용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을 사용했대요. 자, 이익준비금은 어디 들어가는 친구냐?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여기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둘을 빼주면서 얘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뭘 썼다? 자본잉여금. 차변에 자본잉여금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썼다. 이익준비금 200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대변도 3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게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의 한 형태죠. 자, 세 번째, 신주, 천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이 중 40%는 무상, 60%는 유상으로 해서 무상분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유상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입받다.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하고 관련된 즉 경제신문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런 거 보죠. 유상증자는 뭐예요? 돈 내는 거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돈을 받는 거고, 무상증자는 공짜로 증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시면은 자, 신주, 천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액면은 5,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본금이 얼마요? 5,000원 곱하기 천주 500만 원. 자, 500만 원인데요. 자, 이 중에 40%는 무상이 돼요. 40%. 꼭 돈 안 내는 게 40%가 무상. 60%는 유상으로 해서 무상분에 대해서는 뭘로? 자본잉여금을 써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네? 자본잉여금 얼마? 40%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네. 5, 4, 20,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나머지 60%, 5, 6, 300. 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으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테마가 감자예요. 감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감자에도 역시 실질적 감자가 있고 형식적 감자가 있다. 실질적 감자는 어떻게? 돈 내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다. 돈을 주고, 여기서 돈을 빼서 주고 그 대신 자본금을 줄이는 거다. 형식적 감자는 돈을 안 주고 얘만 줄이는 거다. 자본금만 줄이는 거다. 자, 실질적 감자 보죠. 자, 유상 감자라고도 한다. 돈 주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굵은 거 집어보면은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한 주식을 사가지고 불태운다는 얘기죠. 또 내지는 주식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거다. 환급. 자, 그 차원에서 그 밑에 보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굵은 글씨가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나오고요. 자, 형식적 감자 보죠. 형식적 감자. 자, 그 밑에, 맨 밑에 그 표 위에 바로 보면 굵은 글씨 나오죠. 자, 순자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순자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며 무상감자라고 한다. 무상감자. 즉, 형식적으로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다. 형식적으로. 자, 바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죠. 예제 4번을. 자, 가나주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통주 1000주를 주당 4,000원의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대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주식 1000주를 4,000원의 현금으로 사가지고 불태웠대요. 자, 일단 돈이 얼마 나갔어요? 주식 살 때? 돈이 대변에 현금이 1000주 4,000원가 400만 원 나갔어요. 400만 원 나갔죠. 자, 그런데 그거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불을 태웠죠. 주식 자체를 불을 태우니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금이 줄어들죠. 왜? 자본금 입고로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랬어요. 어쨌든 1000주가 줄었어요. 그런데 액면이 얼마야? 5,000원이에요. 액면이 5,000원.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 줄어야 돼요? 자본금이 5,0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500만 원이 줄어요. 자, 500만 원을 줄이는데 나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400만 원 들어갔어. 자, 100만 원이 덜 들어갔죠. 자, 원래 발행할 때는 얼마에 발행했겠어요? 5,000원 이상에 발행했죠. 자, 그런데 나는 다시 사올 때는 얼마에 사왔어? 4,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그죠? 왜? 500만 원짜리 들고 오는데 4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익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이익이 난 거예요? 걔를 홀라당 불태웠죠. 우리가 불태운 걸 어떻게 한다? 감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감자. 그러니까 얘는 왜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감자 하면서 이익이 생겼다. 자, 그럼 감자 차익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감자 차익은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는 건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본 잉여금. 모자라면 자본 조정이에요. 다. 자, 두 번째,
달아주는 사업규모 축소하기 위해서 주식 만주를, 액면 1,000원이에요. 만주를 증권시장에서 주당 1,200원의 현금으로 매입해서 즉시 소각하다. 자, 이제 돈 얼마 들어갔어요? 만주를 1,20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현금이 1,200만 원 나갔어요. 1,200만 원. 자, 그런데 역시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태웠네요. 홀라당 태웠어요. 근데 액면이 얼마예요? 1,000원. 그럼 1,000원 만주니까 자본금이 얼마 줄여야 돼요? 1,000만 원 줄여야 돼요. 자, 자본금 1,000만 원 줄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손해났죠? 200만 원 손해났어요. 자, 200만 원 손해났으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감자, 차, 손. 자, 이 감자, 차, 손은 어디로 간다? 자본 조정으로 오는 자본 조정. 자, 세 번째. 마바주는 2월 결손금 5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 주식수 2,000주의 액면 5,000원을 1,000원으로 변경했대요. 어떻게 했다고? 2월 결손금, 자, 이익잉여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차변이 있어요? 대변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익잉여금은 지금 차변이 있어? 대변이 있어? 대변이 있죠. 그럼 2월 결손금은 어디 있겠어? 반대 있겠지. 차변 아니면 대변이잖아. 근데 이 남은 건 대변이 있어. 모자란 건 차변이 있겠죠. 자, 물론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봐야 아,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올 수밖에 없구나. 2월 결손금이 차변에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2월 결손금은 차변에 있다고 쳐요. 일단 빵꾸가 났대요. 빵꾸 나서면 어떻게 해야 돼? 떼워야 되죠. 2월 결손금 얼마를 떼우기 위해서? 500만 원을 떼우기 위해서. 자, 500만 원을 떼우기 위해서 발행 주식수 2,000주 액면 5,000원을 1,000원으로 바꿨대요. 자, 지금 5,000원짜리 주식을 얼마로 바꿨대요? 1,000원짜리로 바꿨대요. 그럼 사실은 4,000원만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깎은 거예요. 자, 어디서 깎아야 돼? 차변에서 깎아야 되죠? 몇 주예요? 4,000원씩 2,000주 깎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 자본금을 줄여준 거예요. 자본금 액면을 5,000원에서 1,000주로 줄였다. 그러니까 4,000원만큼 줄였어요. 몇 주? 2,000주.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몇 분이야? 80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800만 원 줄은 거예요. 자, 대변에 그런데 왜 줄였다? 2월 결손금 500만 원을 떼우기 위해서다. 자, 2월 결손금이 어디 있다? 잉여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결손금은 차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변에다가 차변 걸 없애려니까 2월 결손금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줄이는데 주주들한테 800만 원 깎았어요.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주주들이 부담할 결손금 500만 원을 떼우는데 800만 원을 깎았다고 내가 자본금을. 이익 났죠? 300만 원이 이익 났다. 자, 뭐 어떻게 하면서? 역시 감자였죠. 그래서 여기도 감자 차익이다. 어쨌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은 다 자본 잉여금. 손실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 네 번째. 사주는 2월 결손금 4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 주식수 2,000주를 2대1로 주식을 병합해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자, 자본금이 1,000만 원 있었겠네요. 왜? 2,000주 있었어. 2,000주. 2,000주 5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으로 뚝 잘랐죠. 주식을 합쳐버렸어요. 두 주를 한 주로. 자, 그러면서 자본금을 500만 원 똑 줄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차변에 자본금을 500만 원을 줄였다. 500만 원. 자, 대변에 뭐 하려고? 2월 결손금이 얼마요? 2월 결손금이 400만 원 있었다. 자, 400만 원 떼우는데 얼마 받았다? 500만 원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익 남았다. 역시 감자차익이다. 감자차익. 여러분들이 이건 해결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전에 이걸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느닷없이 뭐 2월 결손금 보전하는데 자본금 뚝 잘라 먹었다.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위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나는 많이 봤는데. 서울은행 같은데 감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우리은행 되기 전에. 공적 자금 투입되기 전에 싸그리 감자했지. 아니, 어쨌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아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히 결의를 통해야겠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전이 자본금이 500만 원 있다고 가정해요.
500만 원이 있다. 자, 근데 자본잉여금은 하나도 없고요. 이익잉여금이 자, 지금까지 까먹은 게 예를 들어 4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마이너스 400만 원. 자, 그럼 이 자본합계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죠? 자본금이 500만 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2월 결손금 4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 100만 원. 자, 이건 아직 뭐 완전 자본 잠식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자본 잠식이다. 왜? 본전을 400만 원씩 까먹었잖아요. 벌어도 모자랄 판에. 자, 이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보니까 어때요? 심히 아름답더라가 아니죠. 어때요? 이 회사에다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400만 원, 저 몇 프로야? 오, 80% 까먹었네. 현재까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이렇다. 여기다 돈 뭐 보험 들고 예금 들고 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미친놈이지. 왜? 다 까먹는데 왜 들어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또 이 회사에 외상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외상 거래 하고 사는 사람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 언제 망할지 몰라. 그죠? 또 제품을 사가겠어, 안 사가겠어? 이 회사에서 안 사가요. 왜?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 망하면은 부품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AS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안 사요, 물건을.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장사가 안 돼서 곧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2월 결손금을. 자, 어쨌든 주주 총 재산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요 경우에 지금 우리가 2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400만 원을 아까 2월 결손금에서 지웠죠. 지우고 야를 100만 원으로 맞춰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총액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총액은 전혀 변화가 없어. 자, 그런데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제는 어때요? 굳이 그 회사를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사람은 어때요? 괜찮네.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주주들이 안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은 적어도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남는 거에서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 배당 받아갈 거죠.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플러스로 되기 전에는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익 배당이라는 게 남아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카바하기 전에는 배당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주가 여기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조조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야, 이거 다 완전 감자해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사람이 바보지. 왜? 이거 다 떼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들고 갈게. 바보가 아닌다면 안 들어올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시겠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이게 감자가 되는 거고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거다.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감자전과 형식적인 감자전은 어때요? 결과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쉬었다 하죠.